오늘 언박싱할 자우선은 바로바로 주택금융공사. 먼저 주택금융공사 풀이에 들어가기 앞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살짝쿵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주택금융공사의 주문기관은 어디냐? 바로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예요. 원래 대부분은 공공기관 이름에 주택, 토지 들어가는 곳들은 주무기관이 보통은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특정시 관할이거든. 근데 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원회가 주무기관이야. 즉 앞에 있는 주택도 중요한데 금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은 주거 안정에 있지만 그 방법과 과정은 금융으로 한다는 거야. 금융치료로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죠? 바로 금융치료입니다. 이 국룰을 실천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둘째, 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건 예전 인턴 항목 풀이에서도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할게요. 주공공은 먼저 크게 주택보증 그리고 유동화 그다음에 주택연금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증은 말 그대로 뭐 전세 보증금과 같은 업무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뭐야? 유동화입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뭐 이게 화살표가 뭐 이렇게 많아. 자,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우리 철수가 주택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에 갔어. 근데 은행이 철수를 보더니 돈을 못 빌려주겠대. 자, 그럼 어떻게? 나 빌려주세요. 그럼 은행이 빌려줘? 안 빌려줘요. 그래서 이 철수가 누구한테 가요? 주택금융공사한테 갑니다. 자, 주공공한테 가서 이제 부탁을 하겠죠. 은행이 까다롭게 군다. 너가 말을 좀 잘해줘라. 너가 좀 친하잖냐? 하면서 그렇게 철수의 부탁을 받은 주공공이 은행에게 갑니다. 자, 남이 거 빌려주라고. 철수 얘는 애가 참 괜찮아. 눈이 참 착하게 생겼어. 이러면서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은행이 그러겠지. 오케이, 빌려줄게. 그러고 빌려줘. 근데 그냥 빌려주겠어? 아니, 뭘 믿고. 뭐 믿을 수 있는 구성이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안정장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재밌는 거래가 성사가 돼. 자, 먼저 은행이 철수에게 돈을 빌려줬어. 그럼 돈을 빌려줬다는 증표인 주택 저당 채권을 주공공에게 줘. 그리고 주공공은 이 채권을 자기 신탁 후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수익증권 MBS를 발행을 해요. 근데 주공공은 공인된 공공기관이잖아. 그러니 투자자들도 이 MBS에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정리를 하자면 자, 주공공이 자본시장의 투자자와 주택금융시장의 주택자금 대출자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해서 주택자금 대출자, 금융회사, 투자자 모두의 리스크를 뿜빠이 낮추고 이익률을 높이는 시츄에이션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에게 최대한 쉽게 돈을 빌려주게 하고 최대한 많이 돈을 빌려주게 하고 최대한 이자를 적게 내도록 하고 최대한 늦게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를 조금은 더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신규 유동화를 통해 서민의 주택 구입 자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주택 국민 경제 성순환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뭐다? 주택금융공사의 핵심 오브 더 핵심 목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오케이. 그럼 이제는 자우서 문항을 언박싱 해봅시다. 자, 어떤 문항을 풀까 하다가 지금까지 풀이해왔던 것들을 보니까 제가 1번을 많이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문항을 한번 풀어봐야겠다 싶어서 쭉 보는데 2번이 딱 눈에 띄는 거야. 딱 봐도 약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1번이 아니라 문항 2번을 뚜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항을 봅시다. 자, 2번. 공사 상품 중 지원자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블라블라블라블라. 다 읽지는 않을게요. 자소서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딱 보면 이제 알아야 돼. 이 문항은 어떤 걸 물어보는 거구나. 자, 어떤 걸 물어보는 거야? 자, 바로 입사 포부죠. 근데 뭔가 짜증나게 구체적으로 묻고 있어. 자, 공사 상품 중에 관심 있는 거 하나 고르고 공사에 입사해서 전문가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계획. 질문이 이렇게 구체적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써야 돼. 그래서 더 짜증이 날 거야. 괜히 뭐 쓰기도 싫고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아니 무슨 말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렇게 짜증날 때는 생각을 한번 바꿔봐도 좋아. 생각을 전환을 하는 거지.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이 항목도 못 쓰는데 입사해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주택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주택금융공사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청사진도 그려놓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막상 입사하면 일을 잘할 수 있나? 못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항목을 보자마자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알 것 같고 자기가 어떤 상품의 전문가가 되어서 국민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명확한 청사진이 있는 친구라면 일을 잘할까? 당연히 전자의 친구분은 잘하겠지. 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고민을 해봤으니까. 고민을 하면서도 지식도 습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소 항목을 쓰면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한번 고민도 해보고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입사 후에도 일을 배우는 게 재밌고 일에 더 열정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입사 후뿐만이 아니라 면접을 준비할 때도 수월하겠죠. 자소서를 자소서 자체로만 바라보지 마요. 이 자소서를 쓰는 과정 자체를 나의 업무 역량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내가 이 자소서를 잘 쓰면 나중에 면접 준비도 수월하고 입사 후에도 더 열심히 배우는 토대가 될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열정을 갖고 쓸 수가 있어요. 자, 말이 상당히 좀 길어졌는데 이제는 각설하고 자소서 프레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쓰냐? 바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관심 있는 상품 하나 쓰고 이유 쓰고 계획을 차례차례 쓰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런 순서가 아니죠.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결국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 내용의 예시를 보기 전에 자, 여기 두 번째 내용부터 볼게요. 자, 관심 있는 상품을 하나 썼다면 그 이유를 적어야 되는데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기술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먼저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해당 상품이 매우 중요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기술해 볼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을 하니까 주택연금이 중요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내가 관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해당 상품에 관심이 있어갖고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을 했다. 이런 식의 이유로도 기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두 가지 이유 다 써도 되나요? 됩니다. 그럼요. 쓸 수 있어요. 자소서에는 애초에 정답이 없습니다. 자, 근데 두 가지 이유를 다 쓰면 어떻게 된다? 700자 이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빡셀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3번. 자,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죠. 자,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가끔 보다 보면 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관리자로 성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쓰곤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제가 예시를 요렇게럼 가져왔죠. 자, 보면 일단 글자 수가 초과되었어. 자, 700자 조금 아니 훌쩍 넘어갔는데 가끔 댓글로 저 내용이 다 들어가나요?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그러면 왜 제가 글자 수를 초과했느냐? 자, 일부러 글자 수를 초과한 겁니다. 일부러 최대한 많은 내용을 보여드리려고요. 나도 그냥 글자 수 맞춰서 덜 쓰는 게 당연히 편하지. 당연히 좋지. 자, 원래는 그래서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려다가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또 너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 타협해서 글자 수가 초과되어도 그냥 최대한 다양한 내용을 보여드리자 해서 쓴 겁니다. 자, 최대한 여러분들 뇌를 자극할 만한 예시를 많이 드리려고 초과한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악플은 금지. 자, 글의 첫 문장을 보면 먼저 첫 문장에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 명확하게 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운을 튀었어요. 그리고 그 문장 뒤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이라는 문구로 업계와 시장을 분석을 했어요. 즉 연금에 타겟이 되는 사회 현상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분석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상품에 관심이 있는 이유를 업계와 시장 분석을 하면서 이 상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뒷문단에 뭐를 썼습니까? 주택금융공사가 상품을 다양한 것처럼 나도 입사 후에 변화하는 수혜자 니즈에 맞추어서 상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디테일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냥 주택금융공사 고객감동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얼버무리면 안 돼.
자, 어떻게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를 나노 단위급으로 구체화해서 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문단. 자, 이게 바로 메인이죠. 자, 앞에 있던 건 사실 메인이 아니라 스키다시 정도예요. 이 메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메인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찐텐을 담아서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찐텐을 담아 어떻게 썼는지 딱 3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자, 먼저 입사 후 계획을 적을 때에는 첫째,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전문성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시고, 자, 둘째, 왜 그 전문성이 필요한지 생각을 하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어떠한 전문성을 쌓겠다 이런 식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전문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도 언급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뭐라고 썼습니까? 복지 측면에서의 인사이트를 키우겠다라고 했죠. 왜? 이 친구가 어떤 기사나 자료를 보니까 연금 월 수령액이 너무 낮은 비율이 여전히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그러면 내가 복지 기능 측면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노후 가처분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 노후와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겠죠. 현재 상품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거나 고객 불만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슈는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야. 그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정책 상품이란 거 존재를 하지 않아. 자, 어떤 상품이든 서비스는 완벽할 수가 없어. 늘 개선의 여지는 있단 말이야.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변동성이 큰 주택과 금융을 다루고 있잖아요. 주택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찾아오면 어때? 자, 사회가 변했으니까 기존 상품을 더 개선하고 개선해야겠죠. 즉, 위의 예시처럼 현재 상품의 부족한 점을 진단하면서도 기술해도 좋은데, 자, 미래의 사회 변화를 예상하면서 적어도 좋습니다. 자, 이를테면 미래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자, 어떠한 문제도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 자,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미래의 변화와 상품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전문성을 엮어서 같이 써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둘째, 자, 계획을 쓸 때 자기개발 측면에서의 계획 하나쯤은 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단 쪽에 보시면 뭐를 썼냐면 사회복지와 행정교육을 이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지식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더 쌓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측면도 좋고 아니면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력을 쌓기 위해 빅데이터 관련 소양을 어떻게 길러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도 기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셋째, 직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선배님께 보탬이 되고요, 후배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직적인 측면으로 쓰면 안 돼요. 망해. 자, 물론 한 문장 정도는 쓰셔도 돼요. 근데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용의 포커스를 직무로 맞추시라는 거예요. 즉, 지원하시는 직무와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상품 측면에 초점을 최대한 맞추는 거야. 자, 여기도 보면 상품에 대한 이용률과 해양률 모니터링을 하며 고객층 고객님의 불만 요소 파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썼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상품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직무에 맞추어서 최대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주인공 풀이를 해보았는데 자,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었나요? 나머지 항목도 풀이를 하고 싶지만 나머지 항목 풀이는 저희 457 홈페이지에 더 풍부한 예시로 풀어드렸고요. 이번 항목도 더 다양한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예시뿐만이 아니라 합격 자소도 있으니까요. 많은 자료도 참고하시면서 기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